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저희도 그런 기업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요? 왜 이 주제는 언더스탠딩이 안 다루지? 라고 할 때, 야,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언더스탠딩이. 안 하면 이유가 있겠지. 예. 라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 지금 애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왜 OLED 안 써? 그럼 다 이유가 있겠지, 애플이. 우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그래? 왜 안 다루냐?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예. 왜? 애플이 돼야 이걸 이렇게 되겠네요. 하는 의도가 뭐냐, 언더스탠딩. 의도가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섭외가 안 돼서 그렇죠. 섭외가 안 돼서. 여러분이 진짜 3프로 TV 해보십시오. 언더스탠딩. 예. 하루에 그 몇 명씩 그렇게 섭외가 잘 되는 줄 압니까? 네. 너희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런 분 모셨지. 야, 그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하면.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유튜브 안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도 면밀하거나 예, 뭐 맞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하거나 그러면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지.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웹툰 배워보겠습니다. 웹툰. 자, 3프로 TV의 또 이주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이주호. 아이, 아이 참. 자, 인물순. 저도 저렇게 생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네. 믿습니다. 밤 시간에만 보니까 우리 이주호 기자는 오랜만에 네. 낮 시간에 나왔네. 낮 시간에. 오늘 주제는 웹툰. 웹툰 좋아하십니까? 웹툰?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전 산업을 좋아하고 네. 직접 보진 않는데 이게 뭔가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시작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뭘? 시작 단계는 그러니까 웹툰 시장이라는 게 시작 단계는 이미 넘었다. 뭔가 시그널들이 좀 기회의 그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셔서 뭔지 오늘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이 웹툰 좀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 웹툰 시장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 말은 웹툰에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나요? 그렇죠. 그 질문이죠. 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은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국내 웹툰 산업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기준인데 1조 5,560억 원 규모입니다. 국내 웹툰 산업이. 네. 이게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5분의 1 토막이었으니까 빠르게 성장했고 지금은 2조 넘었겠네요. 그 정도 저성장률이라면 대략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2조 예. 정도로. 웹툰은 근데 뭘로 돈을 벌어요? 웹툰 다 무료로 보잖아요. 무료로.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안 그래요. 전 많이 안 보니까 절제합니다. 기다리면 무료인데 못 기다려. 네. 그거 좀 기다리면 되지. 그걸 못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분은 웹툰을 안 봅니다. 애초에. 그 정도 인내심이 있는 분은 네. 다른 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2022 만화백서 자료를 보면은 예. 45.7%가 유료 결제 경험이 있대요. 45%가 거의 절반 가까이네. 네, 절반 야. 가까이가. 실제로 사람들은 유료 결제를 해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네이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1분기에 네이버가 웹툰으로만 벌어들인 매출이 3,5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웹툰으로만. 웹툰으로만. 네, 그리고 그 웹툰은 대부분이 결제 비용입니다. 근데 한 시리즈 보는데, 그러니까 한 화 보는데 300원에서 500원 정도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본 겁니까? 진짜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3,500억의 꽤 일정 부분은 제 월급입니다. 진짜. 진짜요? 그럼요. 애들이 애들이 보잖아요.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계속 보니까요. 그렇죠. 뭐 보고 있나? 뭐 보면 그냥 지 아빠가 하는 유튜브나 보지. 결제해서 웹툰 보고 뭐 보고 있나 보면. 그렇죠. 그리고 웹툰은 좀 야해. 왜 그러세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야한 이유를 저한테 물으실 수는 없고. 근데 요즘에 그 인기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택배 기사. 요즘 광고 많이 하더군요. 네. 예. 근데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비영어권 지역에서 이게 지난 5월 8일부터 14일 동안 넷플릭스 이용자가 시청한 시간이 3,122만 시간. 예. 네. 그래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탑 글로벌 10에서. 아니, 비영어권. 비영어권에서 비영어권에서 했습니다. 이게 근데 택배 기사가 웹툰 기반으로 만든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리뷰는 좀 약간 호불호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웹툰의 스토리를 따다가 드라마 만들었다. 네. 요즘 진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일단 웹툰으로 먼저 하고 웹툰에서 뜨면 그걸 영화화하고. 원래 예전에 영화 찍을 때도 네. 시나리오를 그 웹툰처럼 그림을 대충 그렸어요. 그러니까 영화 찍는 설계도가 예. 그냥 뭐 텍스트로 된 그런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니라 대충 그 스토리보드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예. 예. 근데 그 경계가 사라졌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억나시죠? 예. 그게 저 너무 좋아했는데. 그쵸.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나서 그게 웹툰으로 나왔어요. 그럼 웹툰에서 영화가 되는 거냐, 예. 아니면 영화가 웹툰이 되는 거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냥 아. 우연히 재밌는 게 되면 네. 그걸로 영화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그쵸. 다 울고 먹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웹툰이 소설이 되기도 하고 소설이 예. 웹툰이 되기도 하고 경계가 아주 사라졌기 때문에 가수가 연기자 되기도 하고 연기자가 가수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기획사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가수를 뽑냐 아니면 연기자를 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IP가 중요한 거죠. 스토리. 그 저작권. 예. 네. 그러니까 기획사로 치면 이제 연예인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웹툰 업계에서 치면은 그게 IP가 되는 거고 저작권이 되는 콘텐츠. 거고. 콘텐츠. 그렇죠.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의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다음 걸 보시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봤어요. 과연 웹툰이 뭐냐? 오. 도대체 웹툰이 뭐냐? 이건 슬램덩크거든요. 예. 슬램덩크를 스캔했어요. 예. 스캔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면 이걸 웹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닌 좀 거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죠. 예. 뭐 그게 만화는- 웹툰이든 아니든 뭐 큰 문제인가 싶기는 합니다. 네. 제가 이거는 저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그냥 옛날 만화방에 있는 그 만화책 스캔한 네. 거 저걸 웹툰이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있느냐 없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특이한 디지털 만화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일본은 사실 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캔해서 많이 봤어요. 계속 봐왔어요. 네. 그럼 웹툰이라는 이 산업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만약에 이 디지털 만화도 그냥 웹툰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화도 그렇지. 웹툰이라고 한다면 네. 일본이 그동안 그 만화 스캔해서 하던 것도 시장이 꽤 크니까. 네네. 일본은 많은 왕국이니까 왕국. 일본 만화 왕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웹툰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좀 그러니 네. 일본 만화 스캔한 건 웹툰 아닌 걸로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국뽕에 취하자.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보세요. 그럼 웹툰이라는 걸 규정하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정확한 한마디의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네. 대체로 보는 거는 첫 번째로는 형태적인 규정과 그다음에 내용적인 규정을 하긴 해요. 형태적인 건 세로로 올린다. 예. 세로로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그렇죠. 예. 스크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내용적인 규정은 뭐냐면 그 화법이 자유롭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문법도 자유롭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거 보면 이건 웹툰이다. 뭔가 누가 규정해주진 않았지만 네. 웹툰이라는 느낌이 딱 나죠. 저는 저거 이모티콘 같습니다.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사실 그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아까 스캔해서 쓰는 것들은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웹툰이라고 부르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웹툰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들은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웹툰의 1위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렇게 올린다는 그 형식 자체가 대단한 걸까요? 그게? 뭐 새로운 걸 수도 있는데 어. 일본 만화 그 일본에서도 디스플레이 만화를 본 디스플레이가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지. 네. 일본 만화도 조각조각 떼어서 아래로 쭉 길게 붙이면 그게 웹툰 그게 아니야? 웹툰이죠 결국은. 근데 뭐 그렇게 끼워주기 시작하면 그쪽이 시장이 커지고 전 세계 웹툰 시장에 우리는 또 2위인 건 괜찮은데 일본 다음으로 2위인 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분류하자. 뭐 근데 동의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우리끼리 국뽕에 취해서 하는 얘기면 우리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마존과 애플이 이 형태를 따라서 일본에서 출시를 했어요. 위아래로 내리는 형태로. 스마트폰에 맞춘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아마존도 그 플립툰이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지난 3월에 내놨고요. 그리고 애플 이거 다 일본에만 있습니다. 일본에만. 우리나라는 예. 없고 다른 나라는 없고 애플도 애플북스 재팬에다가 세로로 내리는 만화라고 네. 해서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웹툰은 확실히 우리가
세계 1위, 그러니까 선두주자고 퍼스트 무버고 그걸 다른 사업자들 경쟁자들이 따라오고 있는 구조는 맞아요. 어쨌든 그 형식 자체는 네.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시작됐다. 네. 그걸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세로라고 하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로 있는 거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업계에서도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어요. 세로가. 네, 세로로 하는 거 이거 만화로 봐야 돼? 어. 그게 좀 애매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만화계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대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예. 윌 아이스너 상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네이버 웹툰의 오리지널 웹툰이 있는데 로어 올림푸스라고 하는 이 웹툰을 세로 스크롤로 감상하는 웹툰 장르에서 처음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만화 시장도 그동안 가득 있었던 기득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세로 스크롤을 왠지 이렇게 그런 전통적인 만화로 인정을 하지 않다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가져가고 있는 예. 그런 그런 모습처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걸로. 근데 근데 이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 웹툰 보면서 이렇게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놀라운 게 스텝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2번 올리고 한 번 누르고 이렇게 탁탁 탁탁탁탁탁 이게 완전 기계적이더라고. 탁탁 탁탁탁탁. 그러니까 아니, 스마트폰이 그걸 그 툴이 되고 있으니까 예. 여기에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종이 신문을 안 만드는 인터넷 언론사가 있죠. 네. 거기는 언론사 아닙니까? 언론사죠. 그러면 거기가 최초의 언론사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초의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하면 그 말은 맞죠. 그래도 하드웨어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형식이 내용을 좀 규정하긴 합니다. 그런 거죠. 만약에 인터넷 언론사와 이제 지면 언론사가 있을 때 만약에 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시장의 흐름이 인터넷 언론사로 만약에 바뀌는 대세의 트렌드가 나타난다. 네. 그러면 예.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근데 웹툰은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웹툰이 참 잘 됐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건데 국내 만화 산업 수출입 추이입니다. 이게 수출을 보면은 거의 지금 뭐 수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8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이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은 아니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수출과 알겠습니다. 수입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치고 나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참 많은 거죠. 수출이 많고. 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 네. 웹툰 업체들은 요즘은 흑자입니까? 아니면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예. 그게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웹툰 업체들의 고민이 뭐냐면 웹툰을 보는 사람들은 봐요. 네. 그리고 돈을 써요. 아까 예. 45.7% 쓴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한테 근데 문제는 좀- 뭐냐면 안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가 고민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더스탠딩과 똑같은 고민이네. 네. 언더스탠딩 안 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그리고 작가들을 또 섭외를 해요. 작가들을 섭외를 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노력을 하고 예. 그리고 그냥 작가만 섭외하면 안 되죠. 그거를 안 보는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뭔가 네.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 포인트를 영화나 다른 그 소스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작비, 인건비 등등이 제작, 더 많이 그쵸. 들어서 예. 넷플릭스가 돈 많이 생각보다 못 버는 거하고 비슷하네. 뭐 그럴 수도 뭐 있겠네요. 계속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작년에 언더스탠딩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뭘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적자야. 웹툰이 그런 상황이다. 네. 제가 그래서 국가별로 한번 나눠드릴게요. 네. 그러면 국가별로 보면은 저는 이거 다 넘어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예.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한국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그러니까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 웹툰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연 대표가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 달성한 작품이 5편이다. 그 얘기 다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뭐 1억 원 이상이 900편이고 10억 원 이상이 130편이고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웹툰이 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럼 일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본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우와. 원피스 이 원피스 만화 시리즈를 누가 모으신 거예요? 인터넷에 제가 따왔는데 예, 예. 이렇게 많아. 원피스가 몇 편에 완결됐을 것 같으세요?
아, 총 몇 회냐? 네, 총 몇 편으로 완결됐을 것 저것만 같으세요? 봐서는 한 줄이 34 네. 하니까 저게 다라면 약 한 100 80, 80쯤 된 것 같고요. 그 정도 90. 아닙니까?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완결 아직 완결 안 됐어요. 원피스가 좀 시작하면 안 되겠네 저런 거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본 시장의 특유의 만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장인 정신 같은 것들이 깃들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권을 완성하는데 막 1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2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만화는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완결 못 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약간 장인 정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콘텐츠 공급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 나와요. 그 만화 대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 생각보다 공급이 많지가 않다. 공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작가들이 등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본은 왜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장인 정신의 만화를 그려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다 한 보니 땀 한 땀. 그렇죠. 출판사들도 함부로 작가를 데뷔시켜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막 너가 잘하는지 보고 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초반에는 일본의 만화 그 출판 업체들도 처음에 만화를 실으면 그 고정 원고료만 준대요. 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인기를 끌게 되면 그때는 뭐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 만화라고 하는 특성은 첫 번째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거. 매우 보수적인 시장이군요. 그리고 공급이 수월하지 않는 데는 작가들도 부족하다는 거. 이런 복합적인 영향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본 상황에서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와, 만화는 많이 만화는 봐야 되는데. 그렇구나. 아 그렇겠네. 만화업계가 보수적이네. 한 땀 한 땀. 네. 어. 그래서 지금 그 빨간색이 종이고요. 회색이 전자예요. 디지털이에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높아지고 계속 있군요. 예. 팬데믹 때 급격하게 전자가 높아지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찌감치 일본에서 웹툰으로 진출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 그럼 콘텐츠 공급이 전자가 저게 그런 한국 웹툰이에요? 전체로 볼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잘했어요 이때. 이때. 네, 이때. 왜냐면 볼 수 있는 만화가 없는데 우리는 웹툰을 예. 수없이 공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웹툰 우리 웹툰 시스템은 이것도 나오고 그냥 막 올려. 그래서 네네. 되는 애들은 그냥 올라가고 인기 없는 애들은 그냥 죽고. 그러니까 공급은 많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거죠. 네네. 그런데 일본에 어. 일본의 AV 콘텐츠들이 그런 상태계입니다. 그러니까 AV 콘텐츠는 그렇게 잘하는 일본이 왜 이것만은 혁신적으로 일단 데뷔시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 창의적으로 다양한 스토리로. 근데 왜 언더스탠딩 웹툰에서는 꼭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언더스탠딩은 진짜. 그럴까 궁금합니다. 어쨌든 네. 근데 그 일본에서 그러면 이제 뿌리 내리는 게 좀 어려웠던 측면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로 스크롤이 참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항이 사라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애플이 했다는 거.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도 많이 읽어요. 그 웹소설도 이제 좌우로 넘기면서 읽는 거라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웹소설이든 웹툰이든 수많은 IP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웹툰 그렇겠죠. 시장에서. 그래서 그렇겠죠. 네이버도 보면은 이 이북 재팬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전자책 플랫폼. 네. 여기에 한 작품 수가 80만 개 정도 되고 뭐 된다고 해요. 그래서 라인 망가랑 합치면은 거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공급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작가 예.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서의 IP,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웹툰을 일본에 그대로 공급한다고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현지 작가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아무래도 감성이 네, 감성이 다르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거를 번역해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현지 작가를 키우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인디즈라는 거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추어 작가가 자기 그 작품을 투고를 합니다. 예. 투고를 해서 인기 끌면 이거 바로 수익 쉐어해줘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같이 늘리고 있는 작업을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 미국 시장도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배는 남자아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발굴한 웹툰이에요. 일본 현지에서 발굴한 웹툰인데 이게 누가 발굴한 거예요? 네이버가 네이버가 일본 현지 작가를 발굴해서 발굴해서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일본 사람들이 제발 이거 영화로 만들어 주세요. 그 순위 1위에 돼갖고 지금 영화로 제작 중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 미국은 좀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 만화를 보는 사람이 너드, 그러니까 쭈구리? 네. 쭈구리들만 보는 약간 매니악한 문화로 좀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화를.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이 단행본으로 미국 그 만화 시장이 형성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화책. 예, 예. 여기에서 웹툰을 이제 뭔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특성을 살펴보시면 마블도 그렇고 DC도 그렇고 단행본으로 돈 안 법니다. 영화로 돈 벌죠. 그건 하고 네. 나중에 그걸 영화화해서 영화로 돈 벌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걸 노리기 위해서 미국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미국도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이제 업계 관계자분의 이야기가 오늘은 이거는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뭐냐면 옛날에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들고 헐리우드 제작사를 찾아갑니다. 그럼 되게 홀대를 당했대요. 네. 당신 누군데요? 이러면서 홀대를 당했대요. 그런데 이게 성공작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위트홈 기억나시죠? 스위트홈.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거. 좀비물. 미국인들이 또 좀비물 엄청 좋아합니다. 예. 아시죠? 그래서 이 좀비물이 한번 성공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었냐면 미국 내에서 랭킹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아까 택배기사는 비영어권이었었고 이건 미국 내에서 3위였기 때문에 인기를 확실히 끈 거죠. 이런 걸 이제 제작사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 괜찮나? 이런 생각을 좀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아 올림푸스 이런 것도 막 상 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기웃기웃하신대요. 제작사들이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이러면서 기웃기웃하신대요. 뭔가 바뀐 거죠. 이런 가운데 택배기사가 나온 거고 택배기사는 넷플릭스가 250억 원을 제작비를 지원해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약간 업계의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화 된다는 거는 곧 돈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죠. 네. 스토리 라인이 탄탄하다. 재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 뭐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IP를 확보할 수 있는 인수 합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됐건 카카오가 됐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제가 오늘 물론 이제 풀어야 할 숙제는 분명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웹툰을 본 사람은 계속 봐요. 안 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계속 풀어나가야 문제예요. 저는 한 번 봤는데 안 봅니다. 웹툰? 네. 왜요? 아니, 귀찮기도 하고 너무 길어. 아, 그 스토리에 못 빠져드는구나. 네. 너무 길어서 몇 편 보다가 더 못 보겠더라고요. 언더스탠딩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네. 뭐 어제 했던 중성미자 이런 거. 어? 그런 거 웹툰으로 만들면 안 볼까요? 볼까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한번 해보시죠. 예. 그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저희 한번 웹툰으로 한번 만들어 옛날부터 볼까? 이 프로가 되게 그거 해보고 싶어했어요. 이런 경제 콘텐츠를 만화로 만들어서 한번 사실 하면 저도 어떠냐. 이번 거 취재하면서 우리의 경제 콘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 중에 재밌는 것들 웹툰으로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 저도 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근데 제작사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 뭐 유익할 수는 있어. 네. 그러나 이건 장르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제가 AV에 나와 보십시오. 재밌겠습니까? 매우 유익한 AV가 되는 거죠. 모자이크. 말이 됩니까? 그쵸. 유익한 AV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그 IP들을 인수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오리지널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가랑 직접 계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거고 영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영화 만들려고 제작사 찾아가고 있고 이거 소설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그래서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그런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소비자층만으로는 이익이 안 난다. 그렇죠. 네. 여전히 고민이 많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퍼스트 무버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지금 웹소설 웹툰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우리나라 제작사에서 공급받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애플북스 재팬 있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나라 최대 그 웹툰 제작사 있거든요. 예. 케냐즈라고. 예. 거기서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트 무버다 보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이 따라오게 됐을 때 네. 우리나라 콘텐츠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리가 퍼스트 무버다 보니까 제작도 많이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IP도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요. 뭐 그럴 수는 있겠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웹툰을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습관만 들면 우리는 팔아먹을 웹툰이 참 많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OLED 팔아먹을 이야기, 웹툰 팔아먹을 궁리 이런 거 했네요. 그죠? 표현을 팔아먹겠다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래야죠. 그게 열심히 또 잘 돼야 또 산업 고용도 아무도 생기고 강제로 사지는 않고 강제로 팔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다양한 거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래서 그럼 소비자도 즐겁고 예. 만드는 사람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언더스탠딩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이 정도 시청자 가지고는 저희도 웹툰과 똑같다 고민이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돈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성 INC의 아름다운 시계가 6시 3분을 가리키고 있는 이 시간 빨리 여기서 끝내라는. 언더스탠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지호 기자님 이지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